사해리시 기념사업회가 내달 출발합니다. 네, 3.1운동 100주년을 지낸 올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 공주대 총장을 지내신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서만철 회장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이 사해리시 기념사업회 다음 달 출범한다고요? 예, 사해리시 선교사님 기념사업회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사해리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39년의 그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해서 사시던 곳이 LA 근처 패사데나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 사해리시 선교사님의 한국 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유관순 열사의 첫 번째 스승님이시고 또 한국의 여성교육에 많이 기여를 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LA 교민들이 기념사업회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해서 LA에서 출발해서 또 엘리스 샤프 선교사를 보낸 그 선교재단이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서 감리교 여선교에서 파송했는데 뉴욕의 교포들도 합세를 하고 LA 교포도 합세도 하고 또 그분이 선교하시던 그 공주 충청도 지역에서 또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합세를 해서 한 500여 분이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지난 3월 1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 되시는 앨리스 샤프 선교사, 사해리시 선교사 기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이제 시작이 어떤 미국에 있는 이민들을 통해서 아마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기념사업회 준비가 이루어진 어떤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 1900년에 왔어요. 1900년에 와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충청 지역 선교 책임자로 그 남편과 함께 충청도에 와서 선교 중에 이제 유관순 열사를 시골에 있는 소녀, 13살 소녀를 데려와서 양녀로 사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화학당으로 전학도 시켜주고 이렇게 믿음도 가르쳐주고 또 근대 여성 교육도 시켜주고 민족 정신도 길러주고 이런 교육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유관순 열사 하면 또 3.1운동 100주년의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길러낸 여선교사님을 기념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해리시 샤프 선교사님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유관순 열사와 굉장히 밀접한 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좀 공적을 남기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사해리시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듣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제 사는 그분 성이고 샤프고 그다음에 앨리스라는 영어 이름을 이제 한자로 써서 에리시, 그러니까 한자로 사랑의 자와 이치를 나타내는 이자하고 베풀 시자. 그래서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그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을 와서 온몸을 바쳐서 이렇게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해리시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이 충청도 지역의 그 감리교 선교 책임자로서 충청 전역을 다니면서 20개의 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교육을 시키려면 이 양반집이나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딸들을 안 내놨어요. 오히려 서양 귀신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옛날에 이 서양 귀신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 딸을 내줄 수 있느냐 이래서 안 내놓고 오히려 이 못 사는 계층 이런 분들이 딸들을 내놔서 이 또 학교에 데려와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학적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적부를 만들려고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여성들이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학생들을 데려다 가르쳐서 근대 교육을 시키고 이건 정말 남녀의 그 신분 차별을 없애는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여학교를 이 충청도 지역에서 20개를 운영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유관순 열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지도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도 계시고 또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인 노마리아라는 경찰서장도 계시고 그 이외에도 교육자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리시 선교사 하면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 또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 네. 이런 아주 뛰어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인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업적이고 한국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이제 내달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네.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건가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이 기념 사업이 이제 알려지면서 언론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에서 이런 기념 사업을 또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리 선교사에 대한 출판 기념회도 열렸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에다가 앨리스 샤프 선교사 기념 카페 이런 이름도 붙이고 사진전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념 사업을 토대로 더 확산을 시키자 이렇게 유영한 목사님과 또 논의를 했고 앞으로 이제 더 뜻있는 분들을 더 모아서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그동안에 활동하시던 분들, 또 새롭게 영입되시는 분들이 합해서 더 크게 좀 기념 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굉장히 또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야 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C채널에서도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때요.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님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직접 이렇게 선교유적을 발굴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에 비하면 정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 너무 작은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동기에는 제가 평상시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문화유적의 보존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정부의 문화재위원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화재도 비록 다른 불교 문화재나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 역사는 짧지만 우리 민족에게 끼친 그 영향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선교유적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와서 했던 일들이 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 당시에 우리 문맹률이 국어 문맹률이 80%에 달했으니까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또 학교를 세울 때 남학교를 하나 세우면 반드시 그 옆에 여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하니까 이걸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배운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녀 평등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병원 세워서 많이 살렸잖아요. 그 옛날에 10명 나면 한 가정에 10명 나면 5명 죽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 시골은 더 많이 죽었죠. 그렇죠. 10명 나면 6명, 7명 이렇게 죽던 시절이었어요. 그 병원 지어서 또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살려주고 또 교회 세워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선교관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건물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곳을 선교 기지라고 그랬어요. 미션 스테이션. 그런 선교 기지가 1930년에 전국에 37군데가 있었어요. 이북에 지금 이북 땅에 11군데, 남한에 23군데, 우리 동포들이 살던 만주, 사할린 이런 데 3군데. 그런데 거의 다 없어지고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도 그 23군데 중에서 지금 8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잊혀져 가기 때문에 자꾸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잘 보존해서 관리하고 문화재로 등록도 하고 또 이것을 선교유적 순례지로 삼아서 그곳에 가면 또 유적이 주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그루터기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보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양육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나라가 되어졌는데 지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이런 신앙의 열정이 사실 많이 식었거든요. 우리 이제 이걸 하시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회복 아마 간절히 필요하겠죠? 지금 목사님께서 3.1운동에 이제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3.1운동 그 독립운동
했던 그 배후에는 거의 다 교회하고 선교사님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유인물 나눠줄 때 그 유인물과 태극기를 어디서 인쇄를 했을까요? 그 당시는 일제시대였는데 경찰서, 네. 면사무소 이런 데는 다 일본과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네. 또 학교 또한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가서 유인물을 등사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그 장소는 오로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 네. 그다음에 교회 지하실 이런 데서 비밀 결사 회의를 하고 또 나눠줄 유인물을 등사를 하고 네. 그래서 이 교회와 또 선교사의 집, 선교관 이런 데가 3.1운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할 때 민족 교육까지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33인 중에 16명이 네. 반이 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서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참 대단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일을 또 다시 떠올리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네. 가졌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걸 알리고 후손들도 더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시작되는데 이제 사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